이 포스코 케미칼은 시가총액이 13조예요. 13조. 13조를 넘기죠. 그래서 비금속 광물의 전체 비금속 광물 그 섹터에서 업종에서 60%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포스코 케미칼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조일 때 7월 28일 날 20% 수준의 초강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꼭 무겁다라고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실 2차 전지 모든 종목을 제 입장에서는 저평가로 해석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료방에 함께 계시면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포스코 케미칼 들어가는 이유 기준에 성장성은 부각된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건 명확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저평가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또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세를 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10월 17일에도 16만 500원, 16만 4천원, 16만 7천원, 그리고 17만 원대로 훌쩍 넘기고 끝났죠. 그런 수익을 우리는 만끽을 합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우리는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죠.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일수록 하락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설정될 수 있다. 바이오주들 마찬가지고. 실적과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본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2020년도에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차 전지 모든 흐름이 똑같습니다. LG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완전히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가문이 바뀌는 그런 흐름까지도 형성이 된 거죠. 어찌됐든 이 프리미엄이 뭐 나중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때 해보면 되는 거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쪽의 강세가 연출이 된다 해도 민주당 쪽의 정책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일단은 어찌됐건 가져가면서 대처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7월 28일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잡아드린 거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 그게 이제 보합에서부터 20% 등락이 나왔거든요. 그 흐름 이후에 기준이 되는 거고, 케빈 선생님 언제 주무신지 나 이해를 못했어요. 케빈 선생님, 압박님 언제 주무세요? 그리고 VVIP 회원님들은 좀 주무셔야지 제가 거짓말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냥 딱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3조짜리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이죠. 근데 뭐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걸 뭐 어쩝니까?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 인덱스 자금 계속 들어오면서의 유지 흐름이에요.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포스코 케미칼 13조 7,696억 양극재 수주 GM에 공급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3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3조짜리에 3년치 수주. 근데 전혀 새로운 수주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납품받은 쪽에 몰아서 받아온 수주란 말이에요. 몰아서 받아온 수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뭐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가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항상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 바이오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자원 외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것에 이제 결실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그 포스코 공급망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 원자재를 쓰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을 제대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게 이제 폐배터리 정부 차원에서 폐배터리 언급을 한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급을 하니까 그거를 육성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다퉈서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현대차 기아도 또 삼성 SDI도 우리도 폐배터리 우리도 폐배터리 우리도 그렇게 되면서 전남도 전라남도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그게 9월 초입니다. 그 8월 중순 이후에 9월 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죠. 이쪽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출처를 다변할 수 있다. 다른 쪽이 원재료를 못 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행과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95년부터 2021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단 한 번도 흑자를 연간 단위로 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번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실적을 내는데 그게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을 내자라는 거고, 그래서 고점에서 어느 때든 고점에서 피해 나가야 될 때는 자 우리 이제는 빠져나옵시다 하면 윤정도 말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 날 15만 4,500원에 매수. 이게 다 문자 사인을 채팅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문자 사인 겸 채팅방 전략. 그리고 이렇게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전략 부분을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8분 또 길게 올리는 것도 있어요. 15시 20분에 15시 20분 그때는 얼마? 22분 24초 또 9월 29일 07시에 방송에서 5분 17초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에서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이런 것만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 VVIP 방에서는 전부 이 부분을 왜 편입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에코프로를 편입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하지 않은 이유 부분은 요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이 수급 범위를 그러니까 이 고점을 찍을 때 요 고점을 찍을 때 이 수급 범위 앞전 고점을 찍을 때 이 수급 범위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길 때의 수급 범위인데 요게 한 템포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려면 대략 한 100만 주 1.5% 그러면 요 윗자락에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이게 시가총액이 20위까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 뭐 1%씩 편입한다는 게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수급이 꺾여져야 된다는 거 제대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고점을 완벽하게 넘기고 안착 기조로 갈 수 있다. 그나마도 시장이 주춤거리더라도 지금 시장도 어려운데 수급도 제한적이면은 시가총액 13조 이상 올라온 종목을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9월 중순에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정점에서 18만 원대의 정점에서 삐끗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교육을 잡아드린 거예요. 계속 보여드리죠. 이 정점에서도 그 다음에도. 이게 10월 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과하다. 수급 대비에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다. 왜 평균 단가 수준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편입의 기준. 그게 이제 이번에 15만 원까지 밀고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런 데서 이제 편입의 기준. 지금 순매수량 기준이 246만 3천 주죠. 얘 7,750만 주짜리예요. 그럼 3%산 거예요. 3% 이상.
3,670억. 금액 기준으로 네 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 겁니다. 3%의 기준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 도서에 윤정두가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정형화된 자료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들 현혹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0에서 30%. 그럼 외국인 기관 매수 평균 단가 10월 6일 기준을 잡았을 때 14만 7,500원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1차 17만 7천원, 2차 19만 2천원. 이게 뭐냐면은 18만 8천원 고점 넘기는 흐름이 돼요. 2차 목표 주가가. 네? 주가가 15만 원 뭐 전후에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면 윤정도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수급이나 이런 추세 범위는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기준을 자꾸 잡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폐배터리 뭐 막연하게 실적 안 돼요. 그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20% 올라온 기준입니다. 하루에 시가총액 9조에서 시가총액 9조짜리 종목을 20%. 여기서도 뭐 최소로 하면 10% 이상은 변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 시발점이 월요일에 7%의 흐름으로 보여준 거고. 지금 나스닥 3.43%의 강세고. 응? 우리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의 수익 창출 3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신소재까지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조 2천억의 포스코 케미칼 거래대금 부분은 거래대금 최상위 이 종목에 놓여져 있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월요일처럼 느끼고 싶다. 100만 주입니다. 100만 주. 100만 주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100만 주의 거래량을 실어서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이제 요 부분을 또 설정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여기까지 5위 셀트리온까지 12 15위 포스코 케미칼 정확히 20위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 우리나라의 20위짜리 종목입니다. 어설픈 거래량 가지고는 안 돼요. 어설픈 수급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완벽한 흐름을 놓고 보시고 자산을 지키는 거 플러스 수익 범위 기준까지 함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뭐 다 오픈된 종목이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을 못 잡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10% 할인 이벤트 마지막 한 분 전화하시고 그리고 VVIP 방송에 오셔야 돼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이 VVIP 오시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직장인 전용 이렇게 해놨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VIP 방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변동성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2주 플러스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VIP 방의 기준에서는 10% 할인 이벤트입니다. 한 분 남았어요.